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나는 비밀을 눈치채고 은행을 퇴사했다. 이보은 지음 노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자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이보은, 선한 건물주.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국책은행에 입사해 1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돈 고민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보며 일했다. 그 시간 동안 남들이 불안해할 때 흐름을 읽는 힘,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가치를 보는 눈을 키웠다. 30대 후반에는 지독한 사춘기와 가족의 경제적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왔다. 그 시기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월세를 세팅했고 결국 잘나가던 은행 VIP 팀장 자리에서 스스로 나왔다. 현재는 내 집 마련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자기개발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저자는 하나의 비밀을 깨달았다. 투자 성공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마인드라는 것이다. 감사, 끌어당김, 시각화 같은 마음의 근육을 꾸준히 단련하자 삶의 흐름이 믿기 어려울 만큼 달라졌다. 그리고 더 깊이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답게 살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불안, 결핍,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오던 시절을 지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투자 성공기가 아니다. 나다운 삶으로 가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안내서다. 책에서는 저자가 겪은 다양한 경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건너뛰어서 제 마음을 건드렸던 부분들을 먼저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을 느낄 때가 있다. 내가 마음속으로 떠올린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누군가와 같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을 때가 그렇다. 과학적 설명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 진리를 제주도에서 돌고래를 보던 날 온몸으로 경험했다. 아이들과 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다. 도로 옆에 이곳은 돌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그 순간 불현듯 돌고래를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저 멀리 바다 위에서 돌고래 한 무리가 뛰어오른 것이다. 아이들과 나는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차를 세웠고 바닷가로 달려가 그 장관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돌고래가 나온 거야. 아이들이 웃으며 말할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안의 작은 바람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물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내 생각이 세상과 닿아 있다는 걸 깊이 느꼈다. 과학에서도 이 연결성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우주의 기원,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점에서 출발했다. 무한히 작고 밀도 높은 점이 폭발하면서 별과 행성이 생겨났고 결국 나무도, 돌도, 별도, 사람도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흩어져 있을 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라는 사실이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양자 얽힘도 이와 닮아 있다. 얽힌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하나의 상태가 동시에 결정된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로 연결된 쌍둥이처럼 말이다. 서울시립대 박인규 교수는 이를 짜장면과 짬뽕을 즐겨 먹는 단짝 친구에 비유했다.
한쪽이 지방 출장에서 짜장면을 시키는 순간 서울에 있는 다른 친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짬뽕을 시키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미시세계에서는 실제로 일어난다. 나는 이런 설명들을 접하면서 생각했다.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이 연락을 해오거나 동시에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어져 있는 연결의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한때 나는 늘 소진된 상태였다. 피곤이 쌓여 있으니 사람을 대하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버거웠다. 그런데 에너지를 조금씩 회복하자 신기하게도 나의 상태가 가족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밝고 여유로울 때는 집안에 웃음이 많아졌고 내가 예민하고 불안할 때는 아이들도 똑같이 무거워졌다. 특히 첫째 아들은 내 마음을 그대로 따라갔다. 탯줄은 끊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은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얽혀 있으며 더 크게는 세상 전체와도 이어져 있다. 연결을 믿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떠올릴 때 불안해하기보다 내가 좋은 기운을 먼저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감사의 말을 중얼거릴 때마다 그것은 나만의 주문이 아니라 세상의 파동처럼 퍼져나가는 메시지라고 상상했다.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이 밝아질수록 사람들과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왔다. 돌고래를 만난 날처럼 내 작은 바람이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들이 잦아졌다. 오프라 윈프리, 짐 캐리, 비욘세 같은 인물들이 상상과 끌어당김의 힘을 믿고 실천해낸 것도 결국 이 연결을 신뢰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가장 강력한 연결은 사랑이다. 사랑은 멀리까지 전해지는 에너지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가 가족과 친구, 동료에게 닿고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자기 사랑은 자기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나를 돌보는 행위는 곧 세상과의 연결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일이다. 내가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품을 때 그 에너지는 가족을 거쳐 더 멀리까지 퍼진다.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출발했듯 우리도 본래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존재다. 예수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도 불교가 인과응보를 전한 것도 결국 연결성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어도 그 연결은 늘 살아있다. 제주 바다 위에서 만난 돌고래처럼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중얼거린다.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그 연결은 언제나 사랑으로 흐르고 있어. 불안과 결핍에서 마음의 풍요로. 나는 오랫동안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결핍 속에서 살았다. 남편은 대기업, 나는 국책은행에 다니며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했고 자산 축적도 또래보다 빨랐다. 그럼에도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무의식적 불안이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돈으로 힘들어하던 모습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부모님은 늘 돈은 버는 게 힘들다. 돈은 아껴 써야 한다. 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 그 말은 어느새 내 잠재의식에 각인되었다.
돈은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고 믿게 된 것이다. 은행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관리했지만 정작 나는 내 돈의 흐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부자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 불안한 나를 오히려 부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자산이 늘어도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부동산 투자를 이어가며 자산은 커졌지만 혹시 자금이 막히면 어쩌지? 이번 달 대출 이자는 다 나갈 수 있는 건가? 다음 물건은 살 수 있을까? 늘 마음속에 불안의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마흔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그 불안은 외부의 현실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면의 족쇄였다는 것을. 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었던 것이다. 그 깨달음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다. 주식 투자 실패로 빚을 진 한 지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울 만큼 평온해 보였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한 달 자금 흐름을 전부 정리해놨어.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남는 돈이 다 보이니까 불안할 게 없더라고.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나야말로 자산을 불리기에만 급급했지 내 돈의 흐름을 모르고 있었다. 숫자를 쫓느라 마음의 안정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돈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수입과 지출,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고 한 달 현금 흐름을 정리했다. 그렇게 내 숫자를 마주하자 불안이 줄었다. 모른다는 불안이 안다는 안정감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래된 내 안의 결핍을 치유하기로 결심했다. 그 시작은 단순했다. 하루를 긍정 확언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풍요롭고 여유롭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성장한다. 삶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 한다. 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입이 늘어남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 문장들을 반복하며 내 안의 긴장을 풀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이 안정되었다.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을 되뇌었다. 놀랍게도 점점 내 안의 평화가 자리를 잡았다. 결국 나는 깨달았다. 돈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가 먼저라는 것을. 마음이 평온해야 돈의 흐름도 고요해진다. 이제는 돈을 쫓는 대신 풍요의 에너지를 먼저 만든다. 마음이 평온해질수록 이상하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새로운 고객, 좋은 투자처, 뜻밖의 협업 제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다. 끌어당김은 마법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에서 비롯된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명상 역시 큰 도움이 되었다. 처음엔 원하는 물질을 상상하며 시각화 명상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요함을 위한 명상을 한다. 고요해진 마음 위에서야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지막에는 스스로를 안아준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이 단순한 동작이 내 불안과 긴장을 녹여냈다. 풍요는 통장 잔고에 있지 않다. 평온한 마음, 믿음의 에너지, 그리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마음속으로 되낸다. 나는 풍요롭고 여유롭다. 내가 나를 향해 보내는 가장 따뜻한 위로다. 그 말을 반복할수록 돈은 더 이상 나를 조이지 않는다. 대신 부드럽게 내 곁을 흐른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실제로 정말 감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사가 아니고 불만이 가슴속에 있으면 불만스러운 일이 이상하게도 계속 생겨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은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같은 일이 발생했어도 불안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는 불안하다고 느끼고 감사를 가슴에 품고 있을 때는 감사의 일로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힘든 일 같고 위기인 것 같고 안 돼 보여도 실제로 가슴에 감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일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반대겠죠. 그래서 감사함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이것이 습관이 들기 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또 보면 지금 감사함이 느껴지든 불안함이 느껴지든 두려움이 느껴지든 기쁨이 느껴지든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질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감사함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그저 있는 그대로 올라오는 대로 이 두 가지는 서로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어떤 방법이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지금 가슴에 감사함을 품어보는 것, 그 감사한 느낌을 온전히 느끼면서 간직해보는 것, 그것이 지금 최선의 선택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감정이든 올라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 정말로 원하는 것이 이 깊이 숨겨져 있고 그 위에 마치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다른 것들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껍질을 하나씩 벗길 때마다 뭔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과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이 과정은 마치 현재로서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마주하기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껍질로 덮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껍질이 벗겨져 나갈 때마다 우리는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되어 가는 것 같고 정말 원하는 것, 그 근원과 가까워지는 이 느낌이 싫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껍질이 벗겨지면 도대체 무엇과 마주하게 될까요? 저는 요즘 그게 무엇일까?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양파 껍질은 뭔가? 그것을 찾아내고 벗겨내고 그 과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